이재명 전 대표가 사실상 대표직 연임 도전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어제 오늘 강성 친명 인사들이 돌연 김동연 경기지사를 공개 저격하고 나서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 송금혹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를 경기도가 거부한 것, 이게 발단이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다음 대권주자로서 최근 뚜렷하게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온 김동연 지사를 일찌감치 누르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민형배 의원의 SNS 저격글이었죠. 맞습니다. 지난 25일에 민형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달라라면서 이 김동연 지사를 몰아붙이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사실상 친명계가 이 김동연 지사 좌표 찍기에 들어갔다, 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변호를 맡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가 경기도에 2019년 이 아시아 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점을 이제 부각을 하면서 김동연 지사에게 날을 세운 건데요.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 쌍방울 사건 관련 정치 검찰의 악의적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 한다면서 경기도가 계속 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김 지사가 마치 이 전 대표를 탄압하는 검찰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전 대표에게 유리한 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주장이 비상식적인 얘기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는 공식 입장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과 관련해 이 민형배 의원 등이 마치 경기도가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민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거라고 한 발언을 두고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요청한 자료가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나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해서 수사나 재판 중인 모든 자료는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제출 거부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 정확히 말하면 이제 김 지사의 의중이 들어갔겠죠. 김 지사 측이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고 또 불쾌감까지 표시했는데도 김 지사를 향한 친명계의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또 다른 강경 친명계죠. 양문석 의원은 경기도의 공식 입장문까지도 이건 변명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네, 양문석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측의 자료 요청을 김동연 지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천부당 만부당한 변명을 앞세워 거부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원으로서 또 일반 국민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김 지사를 향해 작고 소소한 정치적인 이득보다 옳고 그름,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먼저 헤아리는 정의로운 기준을 기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양 의원은 자신의 SNS뿐 아니라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에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글에서 양 의원은 이화영 전 지사 1심 재판부를 실명으로 저격하면서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전 대표가 향후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서 이제 사실상 대표직 연임 수순에 들어간 시점, 이때 친명계에서 김동연 지사를 정조준하고 나온 거, 이거 참 미묘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내 대권 잠룡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동연 지사에게 친명계가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친명계의 움직임에는 최근 김동연 지사의 이 행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인 전해철 전 의원을 이 경기도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위촉을 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강민석 전 대변인도 조만간 경기도에 합류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김 지사가 올해 초에 임명한 이 김형곤 경제부지사의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 행정관을 지냈는데요. 이렇게 친노 친문 인사들이 김동연의 경기도로 모여드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 친명계 입장에서는 김 지사가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경기도가 이 반명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찌감치 각을 세우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요, 최근 경기도 주요 직에 친노와 친문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정치 세력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요. 지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가 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는 그런 의식을 하고 한 적도 없고요.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의 도정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 경기도를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 또 능력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들 오시게끔 하는 건 과정에 있지 특별한 정치 세력하고 이런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친명계가 이 견제구를 날린 시점을 잘못 택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 민 의원이 김 지사를 공개적으로 저격한 25일은 경기도 화성시 화재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 화재 수습 책임자기도 한데요. 개파 논란을 떠나서라도 민 의원이 글을 올린 시점이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공장 화재 수습이 한창이었다는 점에서 이 당 안팎에서는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명계 인사들이 특정 인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면요, 이른바 좌표 찍기다 해서 당 안팎의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이 또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이 김동연 지사를 비판하면서 친명계 의원들하고 보조를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자는 이 경기도청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예고하기도 했고요. 또 인터넷상에는 강성 지지층이 김 지사가 화성 화재 참사 관련 도민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했던 SNS 글에 몰려와서 본문 내용과는 상관없는 비난 댓글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검찰 편에 서는 것이냐, 자료 제출 불허에 대해 지사님에게 돌아갈 비난과 민주당원들의 경로를 이겨내실 용기가 있냐,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민형배 의원에 이어서 양문석 의원까지 강성 친명계로 꼽히는 인사들이 잇따라서 이 경기도가 대북 송금 관련 사건의 자료 제출,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요구한 그 자료 제출을 거부한 거, 이걸 빌미로 해서 김동연 경기지사, 물론 민주당의 같은 당원입니다. 이 김동연 지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우선 그 불법 송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소되는 부분, 기소되면 사실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재판정 밖에서 뭔가 민주당이 이제 검찰 수사를 흔들기를 시도하는 거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외에 김동연 현 지사를 또 공격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여러 친문계들을 김동연 지사가 이제 부지사, 비서실장, 대변인, 이런 아니면 도정자문위원장 이렇게 영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그러면 장차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항마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견제, 요 두 가지를 노리고 지금 이 친명 세력들이 집중적인 김동연 지사 견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윤곽을 드러내면 아마 이런 양측 간의 싸움이 더 가열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견제가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물론 견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당 내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유죄 판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된 이후에는 당내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 검찰의 수사가 불공정한 것을 넘어서 진술에 회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작이 있었던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모든 사실들이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김광민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변호인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요청한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아시아태평양 국제대회 결과 보고서거든요. 그때 이제 70만 불의 방북 비용이 대납됐다라는 이제 곳으로 지목이 됐던 장소였기 때문에 아마도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였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경기도가 이제 제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는 당 분위기가 조금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정 내에서 이제 목소리가 하나로 모아지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에 또 요청을 하는 그런 또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자연스럽게 이런 목소리들이 재판정 안으로 쟁점으로 좀 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